추락사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부산했던 데는 한 3m가 넘는 걸로 보여요. 저장소는 네. 그야말로 쓰레기를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오는 걸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잠시 저장해 놓는 네. 시설인데요. 네네. 음식물 쓰레기는 곤죽이 돼 있어서 그쵸. 그래서 사람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제 충격을 받지는 않는데 네. 그 다음에 2차 사고로 가스와 이제 늪처럼 빠져드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질식사를 하겠죠. 부산 쓰레기 시설하고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시설들이 다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죠. 이런 사고가 계속 빈번한데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가 바니피트인데 이게 70루베짜리라 70톤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물량이 이렇게 차 있어서 그러는데 이 깊이가 한 5m 40 정도 돼요. 그럼 차량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네. 이렇게 여기도 덤핑 트럭이 이렇게 그렇지, 덤프하죠. 예. 덤프를 해서 여기다 쫙 이렇게 예, 붙잖아요. 예. 노동자분들이 2인 1조로 하시는데 네. 여기에 남아있는 거 걸쳐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꼬치기로 네, 맞습니다. 안으로 넣으시는 네, 맞아요. 네. 차에서 이제 뭐 음식물 잔여 슬러지가 좀 떨어지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냄새가 나니까. 여기서 그 사람들도 웬만하면 잔여 슬러지를 제거하고 물 청소를 웬만큼 하고 가요. 사람들이 보통 여기 서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난간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오래되고 노화돼 가지고 사람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이게 별로. 근데 이게 점착력이 되게 좋다고 이게 음식물이. 그래서 삽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힘을 실어야 되는데 무게 중심이 자꾸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끄러지면 추락하는 거죠. 여름에 양이 많아요. 왜냐면 여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음식물이 이제 뭐 상하거나 부패되기 시작하면 빨리 버리잖아요. 많이 했다가 빨리 버리다 보니까 양 자체가 많아요. 여름철 음식물 이 폐기물은 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계를 가동하면 이 수분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폭포수처럼 나와요. 여름에는 뭐가 더 위험하냐면 여기가 지금 잠깐 계셔봤지만 엄청 고온다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땀이 이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다가 잘못 그냥 밟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겨울철에는 여기가 또 빈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위험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추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 음식물이 많건 적건 어쨌든 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치명적이죠. 이게 추락을 하더라도 음식물 자체가 신축성이 좀 있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충격을 받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물량이 없다고 치면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중앙 분리대가 있어요. 이렇게 5.4m잖아요. 여기 안에 다 강철로 돼 있다고요. 그게 물량이 없다 그러면 추락하면서 벌써 아마 충격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것 같아요. 이게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음식물이 튀잖아요. 5분도 안 돼서 빨개져요. 그만큼 이게 산소 pH가 강해요. 일단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쓰레기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찔림 사고나든가 아니면 무거워서 허리를 다치거나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적환장에서 압축을 하는데 압축하다가 기계가 파손되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쇄하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돌아가신 게 광주광역시인가에서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발달장애를 갖고 계셨어요. 그 사람을 혼자 근무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지는 좀. 혼자 근무하다가 빨려 들어갔는데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반입장에서 다치는 경우 이제 차가 전도되거나 앞롤 트럭에 앞롤이 빠지거나 그 다음에 들어오는 시설물에 들이받거나 사람들의 그 시설물과 그 사이에 껴가지고 끼임 사고로 죽거나 먼지가 많이 나니까 물을 뿌려 놓거든요. 그럼 물을 뿌리는 거에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걸로 압축을 해서 최대한 밀어넣는 이거 거거든요. 지금
여러 번 가는 것보다 네. 한 번에 가는 게 좋은 거죠. 덤프를 한다고 차를 버린다고 한들 안 떨어지겠죠. 그럼 네. 그거를 끄집어내겠다고 하시다가 네. 떨어지거나 네. 자동차가 바퀴가 여기 뒷바퀴가 닿잖아요. 네. 네, 여기까지 발을 넘겨서 네.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안에까지 들어가요. 아. 발 넘어서까지 해서 막을 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네. 버리는 트럭 기사가 조금 이제 좀 의욕이 넘쳐서 네네. 뒤로 이렇게 그냥 안 빠지니까 네. 이 반입장이 이거면 뒤로 쳐요 이렇게. 아 트럭을. 예, 앞으로 트럭을 갔다 뒤로 치면 갔다 예, 이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이게 쓰레기가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네. 그러다가 적재함을 버리는 경우고 떨어진 경우를 한번 봤고 쓰레기가 많을 때는 덜 다쳐요. 쓰레기가 쿠션 역할을 하니까.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들렸다가 네.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덤프를 했다가 네. 운전석이 같이 들리면서 네. 압착 사고가 났어요. 안정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빠졌을 때 바로 구해낼 수 있는 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좀 구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없습니다. 밧줄이나 제가 듣기로 소방호스 이런 걸 던져서 나오신 경우도 있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뭐, 임시 방편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구해야 되는데. 어, 그 크레인 버킷이 떨어져요. 네. 저게 5톤이거든요. 네, 네. 5톤이 그 집게가 5톤인데 떨어지면 여기 떨어져요. 와장창 소리 나면 밑에 그걸 누가 가서 연결해 갖고 오냐면 밑에 주사들이 타고 내려가 갖고 임시 연결해서 끌고 올라와요. 이거 재난에 대한 지휘 체계가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난 사고 올해 나거든요. 그 작년에 났던 사고 올해 나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일이 왜 멈춰지지 않을까? 제가 이 시설에 7년 차인데 네. 이 공공기관에서 네. 위스탁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 것 같아요? 안전과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건 우리는 물량만 처리하면 돼. 그래야지 다음에 또 제2철에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니까 이걸 민간 위탁사에다 맡겼다는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네. 사람은 소외되고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게 양이 네. 한 1.5배에서 뭐 심한 데는 2배 정도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쓰레기의 양은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방식은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을 태워야 되고 더 많은 양을 처리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일은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증언을 해주지 않고 급한 대로 처리할 때 하남시에서 용역을 좀 불러요. 그 일일 그 작업자들이 있죠. 그분들을 불러서 급하게 처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에 만들어 놓은 게 위에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은 게 어쨌든 혐오 시설이라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셔터를 닫아놔요, 아예. 결국은 이 지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어디로 외부로 공기가 뭐 빠져나갈 수도 없고, 희석이 안 돼요. 그렇죠. 악취 시설 하나만 믿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급배기가 있긴 한데 이게 열악해요. 네. 저희도 여기서 근무하다 보면 네. 한 2-3시간 근무하다 보면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저희가 오로지 이제 맑은 공기를 쐴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 그리고 여기는 환기도 안 되지만 화재 나면 다 죽어요. 지금 보신 게 10분의 1도 안 돼요, 면적이. 근데 저희가 이 소방벨이 자주 울린단 말이에요. 익숙해진 거예요. 자주 울리니까. 근데 여기는 불이 한번 화재가 나면 이 불이 파고들어요. 여기 소방차로 물 뿌려도 이게 진압이 안 돼요. 잔여 불씨가 꺼지지가 않아요. 예, 노동자들은 솔직히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추락을 1차적으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네. 안전난간이 맞지만 네. 제대로 정비를 안 해서 네. 그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고, 네. 2차적으로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을 또 네.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 그치. 기둥 같은 걸 설치해서 안전대를 설치하는 거죠. 네네. 안전대 설치할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해서 여기 왔을 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우리가 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아, 고리를 여기 걸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면 그 안전블럭이라는 게 안전벨트랑 똑같은 형식이에요. 네. 일순간에 어느 일정 정도 힘이 가해지면 네. 딱 걸리거든요. 추락은 안 하죠. 어, 책임 주체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 시설에 누군가가 딱 하든지 아니면 최초의 목격자가 먼저 하든지 거기에 제일 선임이 하든지 어떤 평상시에 훈련만 돼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청이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간 위탁사는 그냥 들어왔다 나가는 것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거를 설비를 보완하고 이러는 공사 비용은 전부 세금인 거예요. 원청에. 그럼 원청이 의지를 갖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나 음식물이나 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고단하고 지난한 일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희생되고 사망하고 다치고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문제거든요. 왜 매년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냐를 따져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국가의 재난이 있거나 이래도 필수적으로 여기서 가동을 해야 되는 시설이고 네. 이런 데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네. 필수 노동자라고 해요. 네. 막상 우리는 이 지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민들이 버리는 이런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한다 그래서 사람까지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근데 우리 노동자들은 쓰레기가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고